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 순서는 행위사 법령 제도를 실습과 관련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강의 순서는 이제 행정사 이게 이제 정의 행정사가 뭐고 또 비전은 뭐고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 또 행정법령 행사 법령상 여러 가지 업무 사례라든가 실무 중심으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 심판법, 심판 실제 서예, 또 생활행정, 또 우리가 컨설팅 문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아이고, 지금 아까 맡은 부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행사법 1조가 뭡니까? 그거 얘기 들으셨죠? 법령제도 시간에 국민의 편익을 위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행정사는 그 업무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의 목적으로 가지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헌법에도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국민 권익 추구가,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 우리 헌법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행정작용, 또 입법작용, 사법작용 이런 게 전부 헌법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 조직도 있고, 그렇죠? 그게 바로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도 국민의 행복 추구, 권익 추구가 최고의 헌법의 목적이 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행정사 비전을 가지고 행정사 업무를 해가는데 우리가 과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공하려면. 제가 이제 성공 덕목 4요소를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대학이죠. 제가 미국에도 이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봤는데, 하버드 대학은 미국에서 제일 알아주더라고요. 하버드 대학, 또 프린스턴 대학, 캠브리지, 콜롬비아 몇 개를 하여튼 5개 대학으로 쳐요, 거기서는. 근데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다 연구한 거예요. 학생들 자라나면서 그거 보고. 근데 4대 요소는 지능, 지식, 기술, 자세.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자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식만, 시험만 잘 봐서 지식만 높으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임시로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국에 보면.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니까. 제 나이에. 그렇죠? 자세가 중요해요. 지능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기술이 아무리 좋고,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 자세가 교만하거나 허위, 거짓을 하거나 잘못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오만하거나, 또 남을 그냥 나쁘게 한다든가 사기성 있다든가. 그럼 저들은 자세가 발라야 된다. 공의와 정의감이 투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도 하다 보면 그래요. 참 바른 마음으로 고객을 대한 국민이 벌써 알아줘요. 그리고 신뢰해줘요. 믿음이 있으면, 신뢰를 해주면 행정사 잘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행정사 여러분들 같이 실습 교육을 받는 분들끼리 좋은 관계를 가지세요. 서로 좋은, 요즘에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메시지로, 그렇죠? 유튜브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좋은 소통을 하면서 정말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소통을 하면서 서로 화평하고 좋은 관계, 인간관계 잘하면 여러분 두고 보세요. 행정사도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 인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제 나이에, 같은 나이지만 전부 필비라고 다 죽고 쓰러진 사람이 많아요. 혼자 뛰고 있어요 지금. 아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가 이건 과감히 말씀드려요. 내 경험으로. 근데 행정사라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이게 어떻게 총장 끊어가기 이 제도가 딱 생기더라. 2013년도 1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행정사까지 저에게 이렇게 공직 경력으로 15년
사무관, 서기관들이 15년 경력으로 물론 헌법기관에 이제 그거는 헌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기관이잖아요. 그 기관에 이제 제가 상임 위원이라든가 또 정책 에 대한 간부도 있는데 그는 뭐 자기네들 뭐 차관급 이후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가나 보면은 뭐 대학의 총장을 하다 보니까 국회에 가도 당대표나 국회의장들이 자기들은 나란히 앞에 앉고 오히려 국회의원이나 장관들 뒤에다 앉혀줘요. 오히려 우리 뒤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행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해도 그렇잖아요. 여기에도 뭐 이제 고위공직에서도 오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고위공직이 뭐지 아니라 하위공직이나 중하위 뭐 시험 출신이나 다 우리가 이제 하나입니다. 그렇죠? 제가 장관들이 제가 교육을 뭐 한 10여 년 할 동안에 꽤 많이 왔어요. 뭐 지금 43만 시대잖아요. 행정사. 43만이 되는데 그 가운데 고위공직이 굉장히 많아요. 대학의 총장도 오더라고요. 국공립대 총장. 그거는 행정사 차익 받아요. 국공립학교 교장도 받고 그렇죠. 와요 행정사. 경찰청장 뭐 기타 각부 장관들 많이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참 같이 만나서도 서로 좋은 관계 가지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좋은 관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지금 여기에 청춘이라는 시를 하나 제가 소개해드렸죠. 옆에 네? 청춘 앵두 같은 입술 아주 빨간 아름다운 볼을 가진 20살 청년이라 하더라도 꿈이 없고 열정을 잃으면 80, 7, 80 노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 7, 80 노인이라도 꿈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늙지 않는다. 20대 청춘으로 들어간다. 이런 시입니다. 사무엘 울만의 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정사 일을 하면서 꼭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행정의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서울대 행정학 석사 과정에 사무관 서기관 시절에 들어가서 하면서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교수가 첫 시간에 들어서 행정의 개념을 명확하게 알려줘요. 행정이란 Public Administration, 미니스터, 미니스트리, 장관, 목자라는 의미도 있고 행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되게 그렇죠. 대통령, 장차관 전부 다 행정을 한 수장들이잖아요. 있고 그리고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 얘기를 그 교수가 하버드에 나와 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보니까 전체 하버드 대학 모두 그렇게 나와서 모두 교수들이 왔더라고요. 처음에 행정학 대학을 챙기면서 그래서 하는데 뭐 명확하게 제가 그런데 그게 잊혀지질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을 맡아본 우리 행정사들은 바로 Public Administrative Lawyer, 행정법률가. 이런 일을 하는 행정법률가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자, 우리나라 국가 법률이 몇 개인가 압니까, 여러분? 전체가? 국가 전체 법령이 몇 개나 됐다. 이번에 법률 행정 시간에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혹시? 법령 제도의 시간에? 한 5천여 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 행정에 관한 법이 얼마인지 아세요? 4,600여 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행정에 관한 법이 줄을 이룹니다. 그렇죠? 국민들하고 또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국민들이 죄 짓고 잘못하면 사법에 관한 법이 적용되죠. 소송법이나. 그렇죠? 그러나 일반 생활에서는 전부 행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정이 중요하다. 행정사가. 그래서 행정사가 생겼다는 이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바로 이런 행정의 개념을 알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높은 직에 있건 낮은 직에 있건 공직 수행하다 나왔으니까 이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우리 목적을 그렇죠. 국민들 섬기는 자세 열심히 여러분들이 봉사하다 보면은 물질도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억지로 막 물질 벌라고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냥 뭐 그렇게 안 해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제 가다가 내가 하나하나 또 이제 실제적인 문제도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데 제가 이제 일본에도 한번 일본 행정사회 그 가치관 우리
행정안전부 차관. 우리 행정안전부가 우리 행정사들을 전부 지금 감독관청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안전부 차관이 그쪽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에서 일본 행정안전부 같은 우리 행정안전부 같은 게 총무성이에요. 총무성도 방문했고 그 행정사 협회를 거기는 행정서사협회라고 합니다. 다 가봤어요. 방문했어. 가서 다 저는 깊이 연구해가지고 국회에서 발표했어요. 국회의원들 우리 행정사 법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만들까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다 발표했어요. 행정사들도 좀 듣고 제가 발표한 그런 것도 필요하면 다음에 내가 또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런 영상도 내 유튜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근데 거기서는 행정사를 뭐라고 하겠어요? 일본에서. 저는 우리나라 행정사를 행정법률가라고 했어요. 일본에서는 가해법률가라고 하더라고요. 거리 가짜 가해법률가. 그러니까 가해법률가 하니까 좀 어떻게 하필이면 거리의 법률가냐. 그렇죠? 그래서 좀 왜 하필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이 참 연구해요.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국민의 권익을 생각하면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거리 아니냐. 길거리. 그렇죠? 국민들 아무나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대요. 가해법률가. 거리 같지. 네? 우리도 종로 나도 5가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거리 같잖아요. 그렇죠? 종로 5가 종로 3가 뭐 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아시고 우리가 이런 우선 개념부터 명확하게 알아야 또 행정사 일을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사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의 지도자로서 3S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도 행정학에서는 리더십 이론이 나와요. 3S 리더십. 첫째는 서버트. 바로 행정의 개념이 서버트 섬긴다고 나왔잖아요. 봉사는. 그렇죠?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 자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지식도 높여야 돼요.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셀프 리더. 슈퍼 리더로서의 화합을 잘해야 돼요. 화합을 잘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6위권에 들고 막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한류문화는 최고고. 그렇죠? 그렇게 똑똑하고 지능지수로 아주 똑똑해. 유대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 보면 다 놀래요. 내가 미국에 가서 연수 갔을 때 미국에도 제가 전 미주 지역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캐나다 뭐 일조 세계 뭐 유럽이랑 다 했습니다만은 행정 법률 관계 또 남북 관계 통일 관계 거기 가니까 유대인 초원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오면 제일 두려워한대. 왜? 워낙 똑똑하고 워낙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그렇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 2사람 3사람 모여들면 안도의 숨을 내쉰대. 왜? 왜 그러겠어요? 2사람 모이면 또 싸우기 시작한대. 다투고.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 그걸 없애야 돼요. 저는 이건 뭐 어디 가서나 내가 두렵지 않아요. 누구한테나 강조합니다. 아니 세계 유일한 분단국이잖아요. 그렇죠? 난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도 그리고 남북 분단만 해야 동서간에도 얼마나 그래요. 경상도나 전라도. 여러분 행이라도 그런 우리 행정사협회에서는 그런 뭘 하지 마라. 난 강의 때마다 강조를 해요. 우리가 사실 지도자들이 행정사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해줘야 돼. 그렇죠?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 협력하고 화합하는 이런 나라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선 개념과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전문 자격사로는 이제 우리 행정사는 국가 전문 자격사로 정식으로 처음에는 뭐 행정, 사무, 뭐 담당하는 뭐다 이렇게 막 넣지도 못했어요. 안 되더라고. 처음에 이제 생기니까. 근데 작년 7월부터는 정식으로 국가 전문 자격사로 딱 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변호사 이제 다 똑같이 그렇죠? 회계사, 변리사, 공인중개사, 노무사, 뭐 변리사 다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것도 아시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가 죽고 없어요. 이제는 행정사가 그동안에는 처음에 대서서부터 출발하니까 하다 보니까 마치 대서서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부의 50여 개 부처 일을 전부 행정. 얼마나 행정 업무가 많아요. 그렇죠? 외교 통상 업무, 내무 행정 업무, 그렇죠? 교육, 문화, 예술,
보건, 복지 다양하잖아요. 아까 행정, 그래도 행정에 관한 법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행정은 전문가이면서도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해보니까. 우리 행정사도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행정사 업무에도 이제 행사법에 있다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해요. 저는 제가 처음 업무를 받을 때 베트남 여인이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고 국적 취득을 해야 돼요, 나한테. 저는 한 번도 출입국 관련 기관에 근무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법무부 내 출입국 관리 사무소라고 있었어요. 지금 또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출입국 관리 사무소. 그래서 이제 해달라고 하는데 나 못해요. 딴 데 가보세요. 그러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살 필요 없죠. 뭐 그렇죠? 그걸 받아서 어떻게 하니 처리하려고 해야죠. 그러나 또 그걸 받을 때 항상 그러니까 지혜가 그 말도 섬기는 자세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저한테. 그러나 제가 이건 좀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이제 위임계약서는 한 2, 3일 떴습니다. 우리 행정사 법의 2조에도 보면은 국민의 고객의 위임을 받아 행정사무를 수행한다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계약서. 저는 법도 지켜야 돼요. 그렇죠? 위임계약 합시다. 그래서. 그러니 보내놓고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러나 또, 내가 해줄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다가 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보내고 나서는 거기 관련 법을 깊이 시행령 시행기까지 봤어요. 국적 취득하는데 관련 법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얼른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 돼요. 행정사는 어떤 업무 들어오면. 그렇죠? 관련 법을 찾아야 돼. 응? 그런 습관이 돼요. 어떤 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빨리 봐와야 돼. 그렇죠? 국적법, 출입국. 그러니까 이제 법을 빨리빨리 이렇게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국적법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달달 애우다시피 쫙 붙어봤어. 딱 답이 나와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3년 이상 국내에 와서 거주했고 3천만 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 증서 또 은행 통장이나 임대보증금이나 그런 게 있고 30만 이상 또 본국에서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은 국적 취득에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을 때 이렇게 됐어요. 그게 법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지 제가 그걸 가지고 그때는 또 이제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요즘에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교육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교육을 한 3단계, 5단계 이렇게 받게 됐어요. 우리 한국어 교육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러 확인 행정이죠. 말하자면 출입국관 사무소에 담당관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물었어요. 국적 취득하고 이렇게 외국 사람이 왔는데 내가 지금 한 걸 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는데 어떤 방법이 또 새롭게 바뀐 게 있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냐. 그걸 그대로 하면 됩니다. 이 양식만 써오세요. 왜? 저 국적 취득에 대한 신청. 그렇잖아. 딱 나한테 주더라고. 그래서 그걸 가져왔어. 가져와서 이제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한 2, 3일 다 진짜 왔어요. 그 여자가. 저 두 사람이 베트남 여인을 한 남자 와가지고 이제 내가 설명을 딱 했더니 여태까지 국적 취득하러 여러 군데 문의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답변이 없대요. 여러분 제가 알아서 했습니까? 그죠? 모든 일이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행정사 일은. 그래서 그걸 다 해서 이제 그 시청서 좀 쓰라고 그래가지고 본국에 혹시 범죄한 일이 있느냐, 본국에서 무슨 그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확실히 해라 그랬더니 없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만약 그 사람들이 뛰어오더라도 또 대상을 통해서 확인까지 해야 돼요. 정확하게.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없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저 해준 적이 있어요. 위임계약서 썼을 때. 이런 일들이 하여튼 수없이 전혀 모르는 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모른다고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 여러분들 참고로 하시고 이런 일이 있다. 실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문
자격사님들 행정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업무가 있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민간 자격으로서는 또 아까 개인정보를 얘기했으면 그건 개인정보 민간 자격에 해당돼요. 정보라고 사회복지사라든가 뭐 이런 독서 지도사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런 거는 뭐 여기 있다는 걸 아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 여기 이제 옆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일반 행사, 뭐 회사 행정사, 뭐 저기 외국 번역 행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행정법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 참고를 마시고, 이건 이제 행정사 법령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갑자기 회사에 관한 것, 저는 이제 그래서 회사 행정사도 지금 고문도 해주고 또 그 강의에서 강의돼. 우리나라 300이 바다잖아요. 회사 문제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바다에서 모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섬 개발 문제도 알아야 되니까. 외국어 번역도 지금 어때요? 다문화 시대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출국 관련 업무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외국어 번역하는 것도. 그래서 이제 외국어도 취해서, 그렇다고 뭐 그건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맡기면 되지만, 그래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고, 다만 우리 행정사가 지금 이렇게 43만 시대가 왔다. 작년 12월 현재로 그 뭐 몇천 다 뭐 외국 있던 그냥 크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43만 중에 우리가 개업행정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협회 본부에 알아보더라도. 그러나 이제 내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은 개업행정사 5만 4천 몇 분 되더라고요. 꽤 많아요. 우리는 몇천 명, 뭐 2, 30명 지금 된다고 그러고 뭐 된다고 그러는데, 협회 등록된 행사가 요즘에 이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행사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도 몇만 명이 돼야 돼요, 사실. 일본이 1억 몇천인데 그렇게 행정사 많지 않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은 행정사가 많다 저다 하는데 실제로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시고 되겠다. 그래서 행정사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행정사법 개정 내용은 뭐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여러분들 법 강의 하셨으니까 하시고, 행정사법에 관한 거는 이제 뭐 아까 1조에서 얘기했지만 2조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내용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 내용이 여러분들이 우선 민원행정에 관한 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국민들의 민원행정. 그러니까 이제 민원행정에 대한 행정 절차라든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행정에 관한 많은 법도, 행정사에 관한 많은 법들이 지금 하나로 통합된 게 법이 생겼어요. 2021년도에. 어떤 법이? 행정기본법.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이 그 많은 조항 중에 하나로 딱 앞에 나온 게 민법 총칙이에요. 행정기본법이 행정법에 대한 총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제. 그럼 이따가 이제 행정기본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사법에서 이렇게 업무 내용이 있다. 인허가 업무라든가 다 뭐 민원처리 업무, 민원처리 업무에서 저는 이제 그 뭐 일반 뭐 진정 사람 뭐 웬만한 민원 처리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까지 하면 꼭 옛날 대서업무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 도움을 해줘야 돼, 그렇죠? 뭐 돈을 많이 못 받더라도 보통 뭐, 그러나 저는 내용 중에 한 건 하나 써줘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받는 게 있어요. 왜? 아예 어떤 사람이 학원을 경영하다가, 이게 또 실제 일 중간이요. 학원 문 닫게 됐어요. 왜냐면은 동업했던 분이 같이 동업하면 일단 자금을 같이 대야 되잖아요. 자금은 아마 돈이 없어 그랬든지 못 되고, 이제 직원들을 그 대신 거기다 이제 채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직원들이 와서,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의 월급을 만약에 안 주면 그건 노동법에도 걸려요. 제대로 안 주면 아무리 누가 했어, 그렇죠? 근로기준법, 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아니 그 분담금만 안 내고 그렇게 채용했니 월급은 안 줄 수도 없고 하니까 월급을 못 줬다 이거죠.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주겠습니까? 어떻게 없어서 못 줬겠죠.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못 받으니까 고발한 거예요, 노동부에. 고발하니까 노동부에 어떤 결과가 왔어요? 학원 문 닫으라니. 하고 막 그 서류를 봤어요. 응? 서류.
그걸 가지고 나한테 와서 막 찾아왔어요. 아이고, 행정사님 이거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야, 이거 참, 나도 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런 걸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올 때, 그런 사람의 어려움을 항상 우리가 감수하면서, 그렇죠? 잘 하면서, 아이, 한번 최선을 다해 세우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럼 그 계약서, 동업한다는 계약서니 뭐 다 가져라고 그랬어. 그래서 전부 내용 규명을 썼어. 그래가지고, 노동부에 그걸 보냈어요. 이런 사실로 이렇게 동업한다 해서 동업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직원만 채용해놓고, 월급 안 줬다고 이렇게 하면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니야. 막 하면서 이렇게, 써서 보냈는데, 노동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이거 다시 그럼 둘이 합의하라고 그래요. 재판도 판사들이 하면 합의하는 게 제일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판사들도 그래요. 서로 피고 원고 간에 합의해서 잘 끝나는 걸 제일 원하는데, 어느 한쪽이 치우쳐버리면 판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다 가져가서 써서 내용물도 써서 보냈어요. 그 당사자한테 보냈어. 그죠? 동업한다 사람은. 이렇게 당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그걸 이제 잘 조정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자기네들이 늦출 테니까, 행정 처분을 늦출 테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보라. 그 조정을 잘 해가지고 서로 합의를 해서 얼마 하고 서로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했어요. 해서 보냈더니 노동부에서 그냥 없는 걸로 이렇게 잘 끝나고. 그러니까 이분이 고마워가지고 그냥 학원 그대로 하게 되고. 아이, 두둑 많이 가졌어요. 얼마나. 보통 여러분들 어디 전체적인 가면은 내용유명 한편 쓸 테니까 10만원 줄 테니까 뭐 오시오 뭐 20만원 테니까 오시오 막 그런 거 많이 간판에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몇 배를 그러면서 또 식사를 잔뜩 대접해요. 그렇게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민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보면. 그렇죠? 민원도 잘못 들어가면은 괜히 엉뚱하게 공무원들은 들어오는 민원만 가지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행정기본법에 적극 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적극 행정을 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왜?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도와주려고 양쪽을 달려면 나서서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공무원이 또 법에 위반되게 행위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냥 원칙적으로 법에 따라서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참고로 알고. 그래서 나는 그런 공무원들의 또 그런 것 가지고도 행정 심판을 해가지고 내 작년에 완전히 6개월 영업정지당을 딱 이겨줬어요. 행정. 그 심판 사례는 내가 다음에 아주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요. 행정 심판 통해서. 이게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업무가 있지만 반드시 이런 업무에만 우리가 꼭 너무 하지 말고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주의 업무의 실제 사례 여기에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물론 영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예를 들면 출입 관리 업무 이런 거는 뭐 어떤 법이 필요하다. 또 기타 이런 법령이 어떤 법이 필요하다 하는 거는 다 이제 이 뒤에도 나옵니다. 뒤에 주요 법령이 나오죠. 관련 법령이 최소한 이 정도는 이제 관련 법은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출입 관리 업무, 또 학교 폭력에 관한 업무 옆에 다 법이 써 있잖아요. 잘 보여요? 네. 또 이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또 이제 토지보상에 관한 부동산 문제, 기타 뭐 각각 다 인허가 할 때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법을 여러분 딱 이렇게 사실은 이제 행정사 법령 제도 시간에 제가 3시간 동안 강의를 하니까 이걸 하나하나 꼬집어 다 일일이 이제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실습 중심이니까 내가 너무 법률 중심으로 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아시고 이 법을 아까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아. 그렇죠? 아까 업무가 들어오면은 그런데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법이 나와서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행정심판도 나와서 내가 저는 이제 실습할 때 제가 교대역에 내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서초동 저는 처음에 1회 1기로 딱 교육을 받고 실습 교육을 받으니까 한 달 있다가 서울시장으로부터 수료증이 오더라고요. 바로 3월 달에 서초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업무 신고를 하니까 바로 또 신고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무서에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세무서에 또 사업자 등록까지 내야 돼요. 그렇죠? 실제 업무가. 사업자 등록 내고 이제 행정사협회 등록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요즘은 등록해야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실습하는 동안에 내가 실습하러 꼭 가는 기관들이 세 군데에 있었어요. 어딜까? 아까 출입국 관련 기관. 그렇죠. 출입국을 처음 했으니까,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서초구청에 하도 그 자동차 업무, 등록 업무를, 우리가 아까 민원 업무에 등록 업무지. 등록 업무를 엉뚱한 데서 그 자동차 영업하는 곳에서 막 한대. 원래 행정사 해야 되는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거기 가서 구청 팀장한테 얘기 한번 실수 봤으니까 잘 얘기해달라. 자동차 등록사업소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그렇게 친절하게 그때 나 올 때는 한 30명, 50명도 그랬어요. 실습이. 우리 사무실이 넓으니까 교육 올 때. 그때는 이런 10몇 명 이렇게 제한도 않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왔는데 막 그 강당에다 모아놓고 팀장이 나와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 잘해주더라고요. 저도 행정사 앞으로 자격 받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친절하게 잘해요. 근데 자동차 등록 업무를 왜 행정사에서 안 하고 전부 딴 데다 뺏깁니까? 그러더라고. 딴 데서 가지고 사는데 하루 30건을 가졌는데. 30건을 가졌는데 그럼 그거 얼마씩 받느냐. 그때 당시에 최소 3만원인데 30건이면 90만원입니다. 하루에. 근데 그 행정사들이 왜 다 뺏깁니까? 그러더라고. 자동차 등록하고 뭐 이전하고 뭐 여러 가지 가는 뭐. 그래? 그러니까 자기 설명을 잘 해줘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 업무 왔죠. 그 이제 아까 그 출입국 관련 업무는 가가지고 내가 120만원씩 주고 일부러 그건 들었어요. 교육을. 출입국 관련은 처음 그때 한 거니까 내가 이거 아주 전문가가 돼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딱 들어서 한 몇 주간 들었는데 그걸 수료증 받으니까 법무부 그쪽에서 또 출입국 관련 대행기관으로 신분증 줘요. 그러면 그 대행기관이 돼야 온라인으로 전부 신청 가서 다 해요. 그것까지 받았어요. 근데 출입국 관련 기관에 대행기관에 지난번에 연수교육 받을 때 보니까 작년에 출입국 관련을 할 수 있는 업무 담당자가 변호사하고 행정사예요. 둘밖에 없더라고. 딱 그렇게 돼서 요즘에 여행사들 하는 것도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여행사들이 막 그런 데 주면서 전에 많이 했잖아요. 행정사 변호사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들이 지난번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여행사에 딱 가보니까 행정사 간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왜 행정사 여기 있냐? 우리 행정사 여기 계십니다. 그래.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왜 오늘 안 오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또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뭐 이건 개인에 관한 뭐니까 너무 할 필요 없지만 딱 그냥 하면서 그 사람들이 며칠만에 한 번씩 와서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와서 서로 협의하고 또 사인하고 행정사 사인이 있어야 또 그 뭐 지청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사 결정은 이제 그 얘기를 은근히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슬람 아예 가서 자기가 잡고 해야 돼. 거기서. 그렇지 않아? 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가서 그냥 사인만 한다든가 결제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결제만 한다든가. 그렇죠? 여러분들 참고로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더라 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고 행정법원에 가니까 또 그렇겠지. 행정법원도 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잖아요. 우리 사무실 가까우니까. 한 30명 갔는데 판사가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검사, 변호사들하고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서로 막 업무 때문에 괜히 자꾸 이제 뭐 하는데 그러니까 내 사무실 변호사도 아니고 그랬어요. 행정 업무는 자기 모르니까 배우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변호사가 나한테 찾아와서 어떤 업무가 지었냐면 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을 우리 행정사 업무에 사실증명에 관한 업무가 있잖아요. 사실증명 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거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이혼 소송을 자기가 맡았는데 변호사가 여자 변호사 맡았는데 재산 분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사실 증명하려면 행정사가 재산에 대한 사실증명을 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 딱 해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그 여자 변호사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은 일인데도 그걸 모르니까 마치 무슨 그때 이게 행정사법도 좀 고쳐야 돼요, 사실. 업무 영역이 너무 그냥 꼭 대서업무처럼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버려. 예? 민원에 관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법은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자꾸 주장을 해. 이것도 좀 고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참고로 아시고. 그래서 이제 행정법원에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영상 하나 보여줘요. 앞에서.
어떤 동영상인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었어. 술을 자기를 먹고 자기가 운전을 하기가 힘드니까 음주운전을 걸리면 안 되잖아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어요. 불러서 이제 얼마나 약정을 했겠지, 요금을.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야. 자기 차주는 뒤에 타고. 가는데만 이제 운전사가, 기사가 가다 보니까 너무 멀어지거든요. 생각했던 거라도. 자기도 되게 알잖아요. 얼마 멀어지면 더 받는다는 걸. 그게 돈 좀 더 내놓으세요 하니까, 아이, 못 주겠다. 왜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왜 더 내놓으라느냐 하고 막 둘이 다툼이 붙어서 차 안에. 다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때 좀, 응? 술 먹은 사람이 좀 더 줘버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죠? 다툼이 벌어지니까 운전기사 화나니까 내려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이제 차주는 내려버리니까 이제 자기가 앞에 가서 이제 한번 운전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딱 돌리는데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딱 잡았어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쟀어요. 음주면허 취소 기준이 넘어버렸어요. 에? 요즘에 취소 기준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내가 할 때는 그때 1.2 뭐 1.0 이랬는데 요즘 막 0. 몇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더 강화됐어요. 조금만 술 먹어도 음주운전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이 사람이 면허가 취소돼 버렸네. 억울하긴 억울하죠. 그 사람 그렇잖아요. 운전 안 하고 앞에 이렇게 한번 돌려보다가 그런 일도 있다. 우리 행사들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뭣도 모르고 행정소송을 했네. 행정소송을 하니까 행정소송에는 당연히 그게 기각당해죠. 어? 왜냐면 음주운전한 게 증명을 못하니까 안 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또 이제 행정사 속에 중요한 일입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빨리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원래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에요. 행정심판에 먼저 가도 되고 행정소송을 먼저 해도 되고 자기 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5가지가, 4가지. 이번 행정법령 시간에 그런 강의 안 해요? 이게 실제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해요. 반드시 적용되는 경우. 공무원 징계. 여러분 공무원 생활 안 들어? 징계할 때는 반드시 심판이 먼저 가야 됩니다. 소송부터 먼저 가면 안 돼요. 징계 억울하다고 행정소송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아까 노동문제, 내가 노동문제 했다고 그랬잖아요. 노동문제도 반드시 노동쟁의위원회, 노동위원회, 그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노동심판 하는데. 또 국세, 세금관계. 그렇죠? 국세심판위원회가 있잖아요. 반드시 거기 가야 돼요. 또 별리, 특허 문제.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음주운전에 관한 거. 이제 음주운전에 관한 건 일반적인 거지만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돼요.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행정심판 안 거쳐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니,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꼭 필요한 걸 놔주잖아요. 판사가. 아, 이건 행정심판을 해야 되는데 행정심판 안 거쳐.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을 냈는데 거기서도 기각당해버렸어. 왜? 증거를 못 대니까. 왜 못 된지 알아요? 행정심판은 진짜 우리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라고 명확하게 된 게 없어요. 행정심판만 그냥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행정사들은 행정심판 대리할 때 대리권이라는 게 뭡니까? 민법상 대리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도 알아야 돼.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해주고, 해주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간다. 그러니까 행정사,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할 때 변호사 이름으로 다 하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하고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고나 피고에게. 행정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사 이름으로 못해요. 하면은 행정심판법 위반이라고 또 그렇잖아요. 변호사들이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대리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 대리권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넣자. 내가 막 강조를 무척 했어요. 근데 그게 아직 안 들어요. 이 앞으로 한번 넣게 될. 그런데 일본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심판. 가서 보니까, 그런데 일본에서 다 주는 게 아니고 행정심판 대리권을 특정 교육을 받아요. 법률 행정에 대한.
심판법에 대해, 행정소송법에 대해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게 합격한 사람을 딱 해서 특정 행정사라고 해야지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해요. 우리 그렇게라도 줘주면 돼. 그렇죠? 그 분야에 좀 전문을 하는 사람들, 그렇죠? 행정심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 대리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행정사 누가 해도 누가 못 해준 거예요. 이제 증거도 못 대리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각당하니까 다시 이제 소송으로, 이제 행정심판 절차를 일단 거쳤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졌으니까 다시 소송을 하는 거예요. 소송을 할 때는 이제 잘 안내를 못 했어요. 행정사도 안내하고, 아 이건 증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지만 국민 본인은 누구나 그냥 본인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법률 전문가도 자기 이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그때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행정사들이. 그렇죠? 소송에도 이렇게 해도. 그러나 또 잘못하면 행정사 이름 거기서 쓰다가 행정사가 지나치게 뭐 설설도 하다가는 변호사법 위반 또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이거 우리가 법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증거를 그럼 잘 이제 제시해달라. 증거를 하나 찾아라.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러면 그 운전기사를 한번 만나봐야 돼. 만나봐서 자기가 거기 차 내려주는데 사진을 찍어 놓은 거는 마칠 때. 잘 됐다, 그럼. 그 사진 가지고 운전사한테 거기다 내려줬다고 해라. 그럼 너는, 당신은 그 자리에서 찾고 있었지 않느냐. 그것만 입증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요. 그게 입증해서 했더니 행정소송에서는 어떻게 되겠지? 승소했어.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취소한다. 취소를 취소한다니까 어떻게 돼? 다시 돌아왔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 차주가 뛰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 올 때 또 고맙다고 자기들 또 서류까지 줘요. 판사가. 아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들하고 관계를 잘 갖고, 우리 행정사들이, 그렇죠. 막 아까 뭐 변호사, 근데 법이 일단 행정심판 대리권을 먼저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걸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예요. 아까 그렇잖아요. 마침 출입국 업무는 변호사 행정사 같이 하도록 돼 있다. 그렇죠? 같이 하도록 전부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변호사 하더라도.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그러나 이제 사실은 행정에 관한 업무는 행정사가 전문이니까, 행정부에 속한 거는 사실 행정사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행정사가 없을 때는 전부 변호사들이 다 웬만한 법률 문제 다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그런 걸 알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응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헌법상 보호된 저작권, 요건 이제 참고로 내가 여러분 실제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사가 저작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작권을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래, 아주 잘하시네. 아주 그거에서 돈을 그렇게 잘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저작권은 뭐. 왜? 내가 어저께도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에 1700만 뷰, 막, 노래 같은 거 해가지고. 노래, 그러니까 음악 예술이 그게 굉장히 이제 조회수가 1700만 뷰죠. 그러니까 구독자도 많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막, 구독자로 누르겠습니다 하는 걸 저장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거기 이제 TV에서는. 어저께 내가, 그저께 바로 텔레비에 나왔어요. 내가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걸 심각하게 봤어요. 그런데 저작권이라는 게 음악 저작권, 또 사진에 관한 저작권, 문화 예술, 작품 저작권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저작권을 함부로 남의 거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가 잘못하면 저작권법이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돼. 유튜브를 하더라도. 근데 우리 행정사가 그 저작권을 잘 해가지고 굉장히 돌려는. 왜냐면 요즘에 음악, 문화, 예술 시대니까. 그렇죠.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굉장히 인기가 더 많아가요. 우리 한류 문화가 워낙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작권 등록은 실질적으로 내가 음악 저작권 협회가 어딘지 알아요? 화곡동 저쪽에 막 가면 있잖아요. 화곡역 쪽에 저기 마곡역이 어디지?
거기 가면 있습니다. 저작권협회. 그런데 저작권협회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부 소속 단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럼 다 국가에서 위탁받은 업체들이 문화예술관광.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걸 내 것도 하지만 남의 것도 등록해줘. 내 것도 15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림금강은 작곡한 최영섭 선생의 12곡을 작곡하고 유명한 성악가들이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에 가서 불려나가니까 그게 그렇게 조회수가 많아지고 구독자 수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김기웅 씨라고 비둘기 작곡했던 사람이 또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요도 또 작곡해서 가요도 한번 또 제가 원곡자를 또 부르라고 또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부르게 된 동기도 또 희한해요. 행정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가 법인 설립 인허가문을 하도록 돼 있죠. 아까 행정사법 그렇죠? 법인 설립 인허가 등록을 가수들 법인을 하나 만다고 나한테 찾아와서 등록을 해야 돼. 별게 다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달라고 막 그래서 내가 가서 그러면은 내가 한 30분을 설명을 해줬어요. 정관을 만들고 또 법인 설립 그 가수들의 정관의 목적이 뭐고 노래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이게 뭐 행복을 준다든가 이런 목적이 있을 거야. 그리고 또 그 임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이사들 몇 명 또 대표이사 누구 다 이렇게 선정하고 또 회원은 어떻게 되고 또 회원도 조직을 할 때 서울에서만 있느냐 아니면 지방까지 있느냐. 여러분 법인 설립도 그렇습니다. 서울에 한 곳만 있을 때는 서울시청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법인 등록. 그런데 광역시도 단위로 두세 개가 있을 때는 그 중앙부서에 해야 돼요. 알았죠? 그건 내가 어떻게 또 알았느냐. 이 실제 경험들을 다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법인 설립 신청을 문화예술에 관한 관광 서울시에 신청했어요. 신청했더니 서울시에서 상위에 수천 번씩 들어오니까 말이야. 수천 건씩 들어오니까 힘이 나서 못하겠대. 서울시에서. 힘이 이거 막 빠진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법제처에다가 법률 해석을 했대. 왜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로 중앙부서도 있는데 다 이렇게 이전하느냐. 그래 법제처에서 해서 나온 공문을 나한테 보여줘요.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서울시에만 또는 어느 시에만 대전시라든가 부산시라든가 광주시라든가 춘천시라든가 제가 인천시라든가 제가 왜 골고루 얘기한지 알아요? 아까 화목을 중심으로 하는 각 도를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강의라든 뭐 할 때도 그렇게. 근데 어느 한 도시에만 그 회원들이 있을 때는 그 시에다가 법인 설립을 해야 돼요. 지방자치단체 알았어요? 대구면 대구시에. 그런데 두세 개 이상 회원이 각 광역시도 단위로 두세 개 이상 있을 때는 중앙관리해야 돼요. 문화예술단체도 두세 개 이상.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법률에서 나온 걸 나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그날도 가서 법인 설립 인허가에 대한 해석을 해줬어. 그런 얘기까지 다 정관을 만들고 대표를 누르고 말이에요. 그렇죠? 회원이 어떻게 되냐 해서 하니까 그걸 자기들이 한 30분 녹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승인 받고 이거 자기네들 가수한테 좀 알리고 임원들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행정사도 알려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또 뭐라고 한지 알아요? 행정사님이 노래를 한 곡 불러주시면 우리 가수들이 힘이 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법인 설립 그거 맡으러 왔는데 이 희한하게 그러다 보니까 노래까지 부르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또 내가 가수를 모이는데 거기서 뭐 가곡이나 뭐 또 딴 거 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는데 어머님의 손을 놓고 비 내리는 고모령을 한번 부르겠다. 딱 그랬더니 그냥 좋다고 그걸 갖다 자기네 영상에 또 다 올려요. 유튜브에. 가수. 그 가수들이 볼 때는 좀 뭐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잘했다고 또 박수를 치고 막 그런 막 들어오고 그래요. 내 초창기 행정사 초창기에 다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도 그냥 노래 근데 요새는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어디 막 그냥 고급과 공무원들 장차원 뭐 나서 노래 부르는 게 요새 또 그 유행이더라고요. 노래 부르는 게 많이 나와요. 유튜브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관심 끈데 음악 예술이 그렇잖아요. 아까도 음악하는 사람들이 조회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그래서 이거 저작권 등록도 해보고 또 남의 것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작권료도 꽤 들어와요. 우리 이게 평생 여러분 행정사에서 딱 체제를 잡아놓으면은 뒤에 정말 돈도 꽤 들어와요. 물론 공직생활하는 분들은 연금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금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금 그렇잖아요. 몇백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고 행정사로서 더 발전한 여러분 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그러나 너무 또 욕심이라든 뭐 너무 하지 말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벌써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죠. 여러분 쉴 시간을 좀 드려야 되지. 네. 그러니까 저작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가 지금 내가 한 얘기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정사 내용, 윤리 강령도 직업 윤리를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법에 관한 것만 따라가고 좀 쉬었다가 이제 질의응답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신의 성실의 원칙, 이것도 민법상 신의 성실의 원칙은 어느 전문자에게도 다 들어갔어요. 신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라. 국민들에게. 그렇죠? 내가 직업윤리 가르치면서 행정사 직업윤리만 한 게 아니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다른 전문자의 직업윤리를 다 수집했어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행정사에서 가장 정확한 걸 바르게 이렇게 인도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윤리강령. 그렇죠? 그런까지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윤리강령 지켜야 돼요. 유튜브도 윤리강령이 있어요. 그렇죠? 저작권 문제도. 절대로 유튜브 윤리강령에서는 남을 헐뜯지 마라. 그렇죠? 바르게 하라. 정직하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이런 게 윤리강령이에요. 그런데 요즘 유튜브 하는 사람 보면은 구독자 많이 올라가고 막 안 죽은 사람 죽었다고 그러고 별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뒤에 보면 그 사람 죽었는데 또 나와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어? 분명히 진실하게, 바르게. 우리 행정사들은 진실하게, 바르게 국민들의 신뢰를 주는 이런 행정사가 되어야 된다 해서 윤리강령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업무 처리부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나는 항상 보면은 업무 처리부를 내달라고 한 7월달쯤 되면 공문이 와요. 구청에서.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업무 처리부를 내달라. 그런 업무 처리부 내용에는 여러분들 행정사 법에도 업무 처리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날짜 쓰고 업무 위임받은 날짜, 그렇죠? 위임 내용, 아까 뭐 음주운전에 관한 거다, 또 출국 관련다, 또 뭐 그렇죠? 노무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노무에 관한 문제는 내용 규명에 관한 그렇게 써야지. 노무에 관한 문제하면 마침 누가 볼 때 노무사무 침범한 것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뭐 대충 내용 또 보수라든가 이런 게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성공하려면 사회 입학을 쓰는 그러지 말아라. 아까 성공도 뭐 사회 요소를 얘기하는데 너무 모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또 어떤 그 교만하지도 말고 다 있잖아요. 또 애덜터리 특히 성관계 조심하라. 남자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물론 여성도 그렇겠지만 요즘 뭐 공무원들이 막 성관계 모여가지고 그때 어디 그렇잖아요. 그 너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성공에 지장을 주는 거다. 이건 참고로만 아세요. 이건 다 그 교수들 하버드의 교수들 연구팀들이 연구해놓은 겁니다. 일본 행정서사라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일본 행정서사법에 대한 걸 바로 그 원문을 가져와서 일부러. 그런데 한문으로 일본 행정사 제도가 됐으니까 한문을 다 오늘 읽을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한문 공부해서. 그러니까 일본을 몰라도 다 대충 알아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행정사법 요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업무를 하는데도 우리가 법도 헌법부터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학 전반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아까 법률 해석은 법제처를 통해서 또 이제 대법원 판례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가 행정사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알아야 주요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행정사 시험에 이제 모두 형법을 넣자는 의견들이 많아요. 우리 시험 보신 분도 아까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근데 형법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행정 심판을 해보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행정 심판하는데 영업정지 6개월 이상 될 때는 경찰에까지 고발돼요. 네?
여기 혹시 경찰에 계시다가 오신 분 계세요? 고발돼요. 그럼 경찰에서 또 그걸 불러요. 불러서 다 신수해야 돼. 검찰까지 가요. 그것까지 제가 막 그냥 가서 안내해 가면서 이렇게 가서 얘기를 하고 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법을 알아야 했더라고요. 형법상 위법성 저각 사유라는 게 있어요. 정당행위, 정당방위, 그렇죠? 이런 거. 그런 것도 알아야 형사상의 문제 나올 때 그걸 안내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심판 형사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행정사 시험에는 주로 행정법, 행정학, 민원처리관은 이런 게 주로 나오지만 형법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형법을 시험에 넣지 않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참고로 제가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하시고, 행정기본법의 목적도 우리가 행정기본법이 우리나라의 그 행정법 4,600여 가지 법을 다 여기다가 통합적으로 해놓은 거니까 행정기본법. 목적도 국민권익보호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 관한 법은 전부 목적이 국민권익보호, 편익보호, 행사법도 행정에 관한 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본법의 원칙을 또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정심판을 쓴다든가 행정에 관한 법적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평등의 원칙, 또 합법 법치주의 원칙이라든가 또 이제 비례의 원칙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법령 제도 시간에 아마 배우셨으라고 있는데 이런 거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그런 거 지난번에? 그러니까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건데, 남녀, 우리가 여자분도 오셨습니다만 남녀 평등, 사회주의 국가하고 공산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의 평등 개념이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다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이 배급 주고 똑같이, 그렇죠? 남녀도 똑같아요. 다 여자도 군대 가고 막 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실질적 평등이라고 합니다. 공산주의 국가 평등은 형식적 평등. 똑같이 돼요. 실질적 평등인 거예요. 부자들한테는 돈을 많이 세금을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더 주고, 그렇죠? 남자들에게는 경영 의무를 복무를 주는데 여자들은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니까 군복무가 필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지원제도, 그렇죠?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여자는 지원제도냐, 남녀 평등에 위반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실질적 평등이라는 우리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정 싶었을 때도 과연 실질적 평등, 형식 평등, 평등권에 위반되냐 안 되냐,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법에 위반되냐 안 되느냐, 목적을 잘 지켰느냐,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비례 원칙이에요. 공익과 사익에 고속도로를 넣었는데 공익에 해서 남의 토지를 다 수용해가지고 보상을 안 해줬다. 그럼 비례 원칙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잘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법의 기대비 효과에서 여기 보면 이제 적극 행정을 구현했다. 행정사법을 통해서 21세기 행정시대, 행정 변화시대, 창조적 변동 역구로서의 귀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조적 변동 역구는 여러분, 우리가 그 대나무를 보세요. 아무리 세찬 바람이 와도 대나무가 부러집니까? 흔들리긴 해도 부러지지 않죠. 소나무, 참나무 부러져요. 그렇죠? 센 바람이 오면.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시를 쓰면서 많이 그런 분야에서 시도 썼어요. 바람에 흔들린다고 해서 뭐가 없는 게, 줏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약간 변화에는 대응하라 이거죠. 흔들어줘야지. 그렇죠? 막 뭐 하지 말고. 그리고 국제사회 변화에 대응해야 돼. 우리 디지털 시대, 창조적 변동 역군이라 내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에 맞는 AI 행정도 요즘에 나오잖아요. 행정안전부터 AI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다 나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AI 행정. 그럼 거기에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AI. 그렇죠? 저는 그 공부도 막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행정에 대해서 더 도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창조적 변동은, 그러니까 대나무는 이렇게 변화에도 대응하면서 바람에, 그렇죠? 흔들리면서도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자기 줏대는 지키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만 걸려, 그렇죠? 소나무는 부러지지 않아요. 조금 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정사에, 우리 행정사법도 잘 굳게 지키면서, 그러나 이제 앞으로 좀 약간 변화된 시대에도 맞게 창조적 변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사로서의 어떤 그 적극 행정 구현하는 것이 나는 앞으로는 바람직하다. 좀 약간, 그렇죠?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에 관한 거는 이따가 이제 내가 아까도 대충 얘기했으니까 이건 뭐 그만하고 이제 그 마지막 그 상담 내용만 한번 쭉 얘기 드리고, 이건 뭐 행정심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정사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론은 이거 마치고 이제 조금 쉬셨다가 이제 좀 아주 실제적인 상담 문제 가지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상담할 때 요즘에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국제적인 용어예요. 컨설팅.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도 컨설팅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공인중개사도 컨설팅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상담이 사실은 컨설팅입니다. 의사들이 진단해서 치료해 주는 게 컨설팅입니다. 그렇죠? 저도 컨설팅 자격까지 가지고 있어요. 경영 지도사라고 그래요. 거기도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국에도 경영 문제 가지고 한 20개 성도라든가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행정사들이 필요해요. 상담하는데 컨설팅 이론이 꼭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고객이 상담에 오면은 아까 신뢰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로고스적 설득 방법은 지식을, 우리가 행정사로서 지식을 충분히 갖고 설득해야 사람들이 믿어줘요. 야, 좀 가보니까 뭐 아직은 못하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파토스, 감성에도 호소할 줄 알아야 돼. 아이, 그 사람이 뭐, 아까 영업정지 당했는데 어떻게 했길래 그 영업정지 정도까지 당하냐 말이야. 만약에 체크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음주운전, 술 먹지 말아야지 말이야. 술 먹고 운전하면, 그럼 안 되잖아요. 해주려면서.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구만.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얼마나 마음이 힘드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동정.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에토스. 바로 신뢰가 중요하다. 믿음. 그렇죠?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시고 국민들에게 고객의 신뢰를 제공하는 이런 믿음. 그래서 피터 드라카 같은 유명한 경영학자는 바로 혁신 경영은 인간 경영이다. 사람 경영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신뢰를 줘야 되고 마음으로 사랑을 줘야 돼. 그렇죠? 화합해야 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피터 드라카가 인간 경영이다. 난 그 인간 경영이라는 말에 아주 마음이 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해서 일단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4시까지 하니까 4시 아까 조금 이렇게 저희 조금 더 약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셨다가 이제 질응답 아주 자연스럽게 여러분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렇죠? 물어보면 그렇게 이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쉬시죠. 좀.